그래요. 여러분들 9단원 너무 싫어해가지고 3번 복습합니다. 알겠죠? 우리 하얀색으로 진도 나갔고 그 다음에 뭐였지? 부교재 했고 그 다음에 9단원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는 부교재 기준으로 하고, 그러니까 부교재 없는 개념은 흰색 종이에 있어도 안 해도 되지만 부교재 있는 개념들은 당연히 흰색 종이로 다뤄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런 개념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리소좀 요 정도 되겠지. 리소좀은 부교재에 없고 흰색 종이에만 있죠. 그런 차이를 보면서 이제 부교재 기준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싫어하는 9단원 전기에너지의 생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배웠었죠? 코일 주변에 자석의 뭐 방향이나 아니면 빠르기를 변화시키게 되면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전자기 유도였습니다. 이거 실험했던 거, 실험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자석을 넣었을 때랑 뺐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그 방향이 반대였고, 그 다음에 S극이 멀어질 때, 그 다음에 S극이 가까워질 때, 혹은 N극이 가까워질 때, N극이 멀어질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방향들은 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N극이 가까이 올 때 위에서 아래로 코일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게 싫어서 코일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이 파란색의 자기장을 유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유도되는 전류는. 알겠나요? 혹은 N극을 멀리하는 게 싫으니까 N극을 잡아당길 수 있는 S극을 유도해 버립니다. S극이 유도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이 파란색의 자기장이 유도된다는 얘기고, 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류가 유도가 돼서 흐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 여기 교과서에서는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한다. 0도에서 90도 갈 때.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그냥 코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개수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나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0도에서 90도로 갈 때 코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니까 그게 싫어서 코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줘야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90도에서 가장 최고로 많이 통과하고 있고, 이제 90도에서 180도로 이제 회전을 할 때 코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숫자가 감소하니까, 세기가 감소하니까 그것도 변하죠. 그래서 싫어서 이제 코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류는 이런 식으로 흘러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45도일 때 보게 되면 전류가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90도를 지나서 135도 회전했을 때는 전류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들어가죠. 전류의 방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교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쓰는 자전거에 있는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전지를 쓰거나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쓰지요. 그렇지만 선생님 옛날에 옛날 옛적 국민학교 시절 그때쯤에는 어떤 후레쉬가 있었냐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후레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요 바퀴가 굴러가요. 회전하죠. 바퀴가 회전합니다. 그럴 때 얘가 회전합니다. 그럼 얘에 달려있던 자석이 회전하게 되고, 그러면 이 자석이 회전하니까 어때요?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눈 뜨세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럼 자전거를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 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불을 밝히려면 계속 페달을 밟았어야 돼요. 알겠나요? 네.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화석 연료와 핵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부교재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 핵발전, 고온 고압의 핵분열을 통해서 발생한 열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발전기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전력 수송.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얘가 지금 화력이고 원자력 발전인데 대부분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수증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원자력은 대부분 동쪽이 지어놨죠. 왜? 얘가 터지면 왜 일본으로 가죠? 무슨 풍? 2도 30도에서 60도로 부는 그쵸, 편서풍에 의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빵 터지면 뭐 우리나라 1년 뒤에 올 거고, 근데 또 중국도 여기다 지어놨으니까 터지면 올 거고, 그럼 중국이 터트리면 에라이 모르겠다 다 터트리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인류는 이제 멸종하게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아무튼간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뭐냐면 수력 발전인데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산간 지방이 있습니다. 댐 가본 적 있어요? 가장 가까운 댐 팔당 놀러 가본 적 있습니까? 팔당? 팔당? 영어 아니에요 팔당? 팔당댐 들어봤어요? 팔당댐? 우리 여기 남양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댐이 팔당댐이에요. 소양강 댐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럼 우리 한강의 수위는 누가 조절한다고 생각합니까? 홍수 나는 날? 공대생들이 뭘 만들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해요. 댐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무슨 댐이 개방했다, 팔당댐의 방류량이 얼마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홍수 날 때쯤에 나오는데 그때 뭐 다 자고 있습니까?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이제 그래서 댐에 수문을 열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구경 삼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양강댐은 어디에 있냐면 춘천에 있는데 아마 이 소양강댐이 진짜 비가 많이 와야지 수문을 개방을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면서 되게 장관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혹시 비가 많이 온다, 수문을 어떻게 조절한다 뉴스가 나오면 이제 댐이 어디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들으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우리 이렇게 발전소들은 우리가 주로 서식이래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소비지까지 전달해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력 수송 과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전달해주는데 처음에 발전소 근처의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줘요, 낮춰줘요? 높여줍니다. 왜냐면 요 전력 은 VI, 그쵸? 송전 전력은 VI, 손실 전력은 I 제곱 R입니다. 얘가 일정한데 얘를 줄이고 싶으면 R을 줄이거나 I를 줄이는데 V를 높이게 되면 I가 감소하게 되고 손실 전력은 I의 제곱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네. 높여주고 그 다음에 소비지 근처에서는 번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다시 전압을 낮춰주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공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송전 전력은 P는 VI, 손실 전력은 P는 I 제곱 R. 그래서 V를 높이면 I가 감소하니까 I 제곱만큼 감소해서 손실 전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요겁니다. 자, 변압기 뭘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상 변압기, 변전소 다 변압기가 있어요. 자, 변압기 보게 되면 철심에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변압기는 네모 모양의 철심 양쪽에 코일이 각각 감겨 있는 모양이고 얘를 1차 코일, 얘를 2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전압만 바꾸어줘서 여기에서 다시 전류가 출력이 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여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될 때 이 전력값은 동일하다 요겁니다.
자, 얘의 가문수를 n1, 얘의 가문수를 n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가 전류인데 양방향 화살표면은 교류란 뜻이에요. 여기에 교류가 흘러야지만 여기에서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 여기를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n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전압이 증가하죠. 근데 P는 VI로 P 값이 일정해요. 근데 V가 증가하면 그럼 I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 코일의 가문수와 전류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선생님은 요 공식을 썼었는데 같은 공식인 건 알겠나요? 이거를 정리할 때 이렇게 곱 V1 N2 이렇게 곱이 같다 V2 N2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V1 곱하기 N2 V2 곱하기 N1입니다. 근데 전류의 값이 반비례니까 여기에 I1 그 다음에 I2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I1 곱하기 V1 I1 곱하기 V1과 V2 곱하기 I2가 같다. 요 공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전력값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높아질수록 송전선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 다음에 땅속으로 뭐 요새 많이 묻어서 안전하게 전력을 수송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미래역 전력 수송 시스템 쭉 읽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네. 자, 여러분들 구단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